그러면은 사회적 농업이 오늘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회적 농업은 여기 나와 있지만 농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취약계층에게 돌봄이나 교육이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활동과 실천을 이제 말한다.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농업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뭐 하우스나 아니면은 노지나 아니면 그런 농업 활동을 통해서 좀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 그래서 취약계층 안에는 보통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을 뭐 장애인, 고령자, 약물 중독자, 미혼모, 범죄 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 저소득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사람들, 뭐 소득이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사회적 농업에서는 지역 사회에 들어와서 조금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아마 남성분들보다는 여성 농업인들이 그 농업하는 데서 지역사회 안에서 조금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성 농업인들이 이런 농업 활동을 통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하는 것도 사회적 농업 안에 들어가고 새롭게 기농기촌 하셔가지고 나 아직 지역사회하고 연관이 전혀 없어 이런 분들도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하는 것들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 이런 친구들도 사회적 농업에서는 취약계층으로 보고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꾸려보는 거 이런 거를 사회적 농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농업활동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돌봄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뒤에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그 영광군에서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그 고령자들 복지 문제로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일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를 이렇게 쭉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그 고령자 분들 중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도 있고 농사를 좀 짓기 어려운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까지는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지역에서 안 나오시는 여러 층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보자. 그러다가 나는 왕년에는 그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지금은 뭐 농사를 짓진 않고 있고 근데 농사를 지어본 경험은 있어. 근데 어르신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한 30만 원 정도만 내가 이 용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한 10대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농지를 딴 데 다 주고 해가지고 농사는 못 짓지만 난 농업 경험도 있고 한 3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뭘 하셨냐면은 그 비닐하우스 하나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모신잎 송편에 모신잎이랑 동두콩이랑을 이렇게 재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이 울산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는 모신잎 송편이 서초권 줄 알았어요. 서초권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영광군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신잎 송편이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이 단가도 엄청 국산권 엄청 셌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모신잎 송편을 모신잎 잎도 좀 재배하고 동두콩을 재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우스를 만드신 거예요. 만드셔가지고 한 10분 정도가 그거 가지고 농사 지으셔가지고 버르시니까 이게 돌아가는 돈이 한 30만 원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활동.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한 10분 정도가 모여서 하우스에서 본인들의 수입을 이렇게 창출하는 활동. 이게 이제 사회적 농업의 고용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를 창출하신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하셔가지고 원래는 집에 계속 있었는데 뭐 사람들하고 좀 만나기도 하고 그 모신잎을 팔러 나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좀 건강도 해지고 그리고 다시 또 사회활동도 하시고 요런 기능이 이제 사회적 농업의 기능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아무튼 거기서는 그 일자리를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일자리를 하신 거고 그리고 또 사례로는 그 발달장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작은 허브나 아니면은 야채, 채소 같은 거를 짓는 그런 활동들을 해봄으로써 이런 거는 돌봄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뭐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소년이나 우리 체험농장에서 하루 와가지고 그 프로그램 돌리는 거 이런 거는 체험농장이 하는 거고 사회적 농업은
그런 취약계층 중에 그러니까 그런 대상들을 가지고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을 가지고 한 1년에서 2년 프로그램을 쭉 이렇게 꾸려보고 그 사람들이 뭔가 좀 뭔가 조금 나아졌다, 정서적으로 나아졌다, 아니면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농업 안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또 홍성의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 홍성의 행복농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그 어르신들이 홍성 읍내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주간보호센터에 시설에 이렇게 계속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9시 되면은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본부가 와서 이렇게 어른들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그 센터 그 시설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계속 거기서만 계시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가끔 농사를 지으러 나오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좀 정기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그 농장이 허브랑 그 다음에 채소 이런 거를 재배하는 곳인데 그 농장에서 그런 만성정신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으로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주기적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분들이 정서적으로도 좀 좋아지시고 흙을 만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오실 때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시설에 갈 때도 봉고차로 이렇게 갔다가 체험 농장에서 하루 체험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건데 거기서는 그 올 때 버스를 일부러 타요. 그래서 왜냐면 사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그 장곡면에 농장에 갈 때는 보호사가 한 2명 이렇게 따라서 오고 그리고 일부러 이제 버스를 같이 타요. 그러면은 그런 버스를 탈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버스 타고 그래서 바깥에 세상 구경도 하고 그리고 장곡에 내려서부터는 걸어서 한 7, 8분 정도 걸어서 농장에 와야 되는데 걸어오면서 지역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뭐 이러면서 좀 지역사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제 사회적 농업이 되고 그리고 이게 원래는 사실은 이런 쪽의 일들이 거의 봉사 활동이면서 그리고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원래는 이런 비용을 좀 부담하면서 아니면은 뭐 보건지소에서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이 정도에서 이제 했던 건데 그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이 돌봄을 할 수 있는 좀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겠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80년대, 90년대부터 그 돌봄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활동을 통한 이런 거를 약간 복지 그 문제랑 같이 연결을 해서 좀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농림부에서 이런 거를 좀 시골에서 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 농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뭘까? 농촌이 가지고 있는 기반. 그래서 농사활동을 하면서 우리도 이거를 약간 복지 프로그램과 접목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지역의 그런 만성정신질환자라든지 사실 장애인이 오면은 조금 그거를 불편해하시는 지역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사업화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분들이 오시는 비용을 그 국가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재료비도 지원을 해주고 예전에는 그 농장에서 정말 무료로 했던 건데 그러니까 다 부담을 해야 됐었던 건데 그 재료비를 하는 것도 해주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같이 고용해서 그러니까 보조로 하시는 분들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도 비용을 다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지역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 마을의 그 마을 사업으로 이렇게 뭐 식당이나 이런 게 조성된 게 있잖아요. 그런 곳이 좀 많잖아요. 센터 같은 거. 그런 다목적 회관 이런 데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대여할 수 있는 회관을 대여할 수 있는 비용도 여기서 다 지원을 해주고 이분들이 오시면 식사하는 것도 지역에 계시는 그 부녀회가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서 이렇게 되니까 지역 차원에서도 저분들이 이렇게 와야지 우리도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도 좋고. 그래서 이게 그냥 아마 장애인분들이 오시고 그리고 만약 애들이 오고 그러면 시끄럽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어떤 지역 안에서 같이 이 문제를 좀 풀어 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받고 하게 되면은 지역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니까 그 아이들이
그 만성정신질환자 그분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부터 이렇게 걸어오고 이렇게 해도 지역분들이 굉장히 이제 반갑게 맞아주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가는구나. 그러면 또 우리 부녀 애들이 뭐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우리 마을 사업도 이렇게 그걸로 프로그램을 좀 돌릴 수 있구나. 이러니까 서로 좋게 되고 그래서 이게 꼭 대상자들의 치유나 뭐 정서적인 어떤 이렇게 뭐 정서적으로 좋아지는 거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좀 지역 사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계속 제공하는 그런 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비 사업으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충남에서 올해 작년에 저희가 이제 요거를 현장에서 한번 나가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충남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충남에 지금 4곳이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자 가운데는 그런 것도 계세요. 그 홍성의 장곡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는데 그 장곡이 그러니까 충남이 그 노인분들 그 자살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충남이 제일 높고 그 중에서도 홍성이 제일 높고 홍성 안에서도 장곡면이라고 하는 곳이 제일 높은데 그러니까 장곡면이 홍동면이라고 하는 그 친환경 을 가장 먼저 70년대 시작했던 바로 옆 동네인데 이게 지형적으로 이제 완전히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홍동에는 그 벌판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집들이 집락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소외되거나 이렇지 않고 항상 이제 마을 주민들이 같이 소통을 하게 되는데 장곡은 이 홍동의 한 고개를 넘어가면 장곡인데 이게 약간 산등성을 이렇게 지나게 돼 있고 그리고 고립이 되어 있는 그 지형 자체가 마을이 그래서 한 집 한 집씩 이렇게 돼 있고 거기가 이제 홍동을 지나면은 청양 그 경계 지역이 나오는데 약간 그 군이나 이런 쪽에 경계 지역이 가장 좀 지형적으로 좀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혼자서 이렇게 계시니까 좀 고립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우울증이나 이렇게 혼자 계시다가 독거 노인이시면서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자살하는 일들이 장곡에는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곡의 한 팀의 그 이장님은 본인이 그걸 신청하기 얼마 전에도 마을에서 부부가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힘들고 이러니까 그리고 병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장님이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락이 잘 안 돼서 집에 이렇게 가봤더니 벌써 이제 자살하고 계시고 뭐 그런 일이 그 마을에서도 몇 번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장님이 이제 마을 부녀회하고 뭘 하셨냐면 반찬 사업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친환경 그 채소를 짓고 계신데 그거 가지고 그 반찬 도시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혼자 계신 분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주러 가면서 그분이 잘 계신지 문제가 없으신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자녀들한테 연락도 해주고 이런 거를 쭉 해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반찬통만 해도 이제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마 적십자회에서 조금 지원도 해주고 해서 지원을 조금씩 받아가면서 거의 이제 본인의 그냥 봉사활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본인의 그 채소를 다 내가지고 반찬 같이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그걸 하셨는데 장곡에서는 그 팀이 이 충남 사회적 농업에 그 장곡 4팀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 한 농장으로 그래서 그런 활동도 하시면은 이게 사회적 농업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돌봄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농업이 어쩌면은 농촌 지역의 좀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사각지대를 최대한 지역에서 이렇게 없애고 그러니까 아까 영광군에서 얘기했듯이 귀농귀촌 하신 청년들이 와서 어르신 뭐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집에만 계시지 말고 뭔가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제 정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하신 분들이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보건소라든지 뭐 의료 쪽이라든지 해서 정말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장복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장님이 다 이렇게 살펴보고 계셔도 아마 사각지대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곳에는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더 챙겨보는 거죠. 이제 보건소라든지 아니면은 복지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챙겨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적 농업이 농촌 지역의 어떤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방법이다. 그런 것까지, 그렇게까지 좀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농업은 지역의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교육, 고용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좀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복지 문제를 좀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뭐 구성원으로서 내가 뭔가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포용적 적극적 복지국가라는 이제 국정 목표를 세우면서 유럽에서 이런 거 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좀 해보자. 그래서 그 국정 과제로 하나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2019년, 20년 그리고 이재인 부회장님이 이제 내년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농장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는 뭐 이게 이미 지역의 이제 복지 프로그램으로 유럽에서는 좀 이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도 지금 민선 7기에서 뭐 복지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촌 지역의 복지랑 농업하고 좀 연계하는 이런 걸 좀 해보자고 해서 작년 12월에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충남도 사회적 농업 시범 사업이 이제 2년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간보호센터에서, 유럽에서는 주간보호센터나 병원, 요양시설 이런 데서 좀 재활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으로 농업 프로그램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게 이제 돌봄이고,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장애인이라든지 신체적인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뭐 장기 실업자라든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 활동을 좀 이 농장에서 하게 하고 임금을 좀 지불해주는 방식,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좀 보조를 하고 아니면은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주기적인 교육을 사회적 농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학습 장애 아동이라든지 학교생활 부적응자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한 뭐 교육농장, 학교농장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좀 참고로 해서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좀 여러 군데에서 이런 실천 활동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적 협동조합법 안에 이런 활동들을 넣어서 서비스를 하는 대가를 좀 지급한다든지, 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좀 보조한다든지, 뭐 그리고 국유지에 있는 농장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지원까지 좀 만들어졌고, 사회적 농업법이 2015년부터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거기는 이제 돌봄 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관련된 걸로는 뭐 장기요양법, 사회지원법, 청소년 아동법, 그러니까 여러 계층들이 이 사회적 농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벨기에에서도 녹색 돌봄 지원센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관련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거를 좀 도와주고 있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장애인 자립 지원법이라든지 빈곤 생활자에 대한 지원법 같은 걸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농업만 관련된 게 아니고 복지부라든지 노동성이라든지 뭐 이런 곳과 같이 좀 연계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을 했고, 2018년부터 이제 농장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고 있는 농장에 1년간 6천만 원을 5년간 이렇게 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뭐 교육을 하려고 할 때는 대관료 빌리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이동하기가 사실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런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약간 렌트카까지 할 수 있도록 그분들 오는 교통비도 지원이 가능하고, 이 안에서 그 뭐 종묘라든지 아니면 허브라든지 이런 걸로 해볼 수 있는 그 재료비 같은 것들도 다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 혼자 원래는 내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그 내가 강사료를 받아야 되는 건데, 원래 보통 농업이 이제 나의 보수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내가 주 강사가 돼서 이제 뭐 급수에 따라서 보통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내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3시간 프로그램을 하면 내가 주 강사가 되어서 나의 비용도 지급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대상자들이 5명이나 10명, 많으면 내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5명이나 10명 할 때,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같은 협력농장에서도 2명 정도 와서 도와주고, 아니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좀 도와주겠다, 이런 그 보조 인건비도 다 책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6천만 원 안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다른 선진지 견학도 가겠다 그러면은 그런 비용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취약계층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진입로가, 우리 농장의 진입로가 좀 충분하지 않다 이러면은 진입로 조금 고칠 수 있는 그런 비용들도 한 20% 정도, 6천만 원에 한 20% 정도는 그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지역에 있는 그런 취약계층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이 농장 단위로 1년에 6천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름은 이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2018년에 9개소, 2019년에 9개소, 그 다음에 2020년에 12개소고, 이렇게 해서 지금 30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도 사업에는 30군데 또 이렇게 뽑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30군데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사회적 농업 심사를 가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80군데 정도 신청했고, 올해는 또 조금 더 소문이 나서 한 104곳에서 이제 신청을 했고, 지금 오늘 며칠이죠? 내일까지 해서 그 지금 현장 심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충남 지역이어가지고, 제가 충남은 올 수가 없었고, 저는 이제 경북 지역 그 현장 심사를 갔다 왔는데, 그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험 농장들이 조금 많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내가 체험을 해봤으니까 그런 대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할 수 있겠다는 팀들이 좀 있었고, 올해는 그 마을 공동체, 그러니까 마을 사업을 하는 마을 기업 팀들이 조금 지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거에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충남에서는 지금 행복농장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주의 공주아띠, 청양군의 청양푸드가 작년에 이제 2곳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에 이제 선정을 해서 올해 이제 이런 지역 단위의 농장을 조금 교육하고 그리고 홍보하고 이런 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점 농장이라는 거를 또 진행을 해서 4곳의 거점 농장이 지금 되어 있고, 여기는 한 2억 원 정도를 줘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농업 하고 싶어요 하는 곳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런 분들 상담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4곳이 있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행복농장이 또 거점 농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행복농장 여기 장곡이거든요.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농림부 사업만이 아니라 뭐 복지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좀 다른 사업하고 좀 연계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올 초에 농림부하고 복지부하고 그리고 여기 정부 5개 부처,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가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 단위에 괜찮은 사업이 있으면 이게 융복합해야 되는 사업이면 서로 협력하자, 이렇게
서로 이제 협약을 맺었어요. 부처 간에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칸막이신지는 잘 아시죠? 이게 정말 어려운데 같이 협력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농림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지금 복지부는 사회적 농업이 이게 뭔가 농촌 지역의 복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 우리 같이 협력해서 이런 농장들을 더 많이 발굴을 하자. 이렇게 좀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서로 이제 도와주기로 했고 지금 복지부는 사업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여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을 좀 케어를 하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장애가 있거나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되면은 요양원이나 이렇게 시설로 이렇게 가셨는데 이제는 시설에서는 이런 뭐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니 내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가능합니다. 지금 이 사업으로 서천군이 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그 보건지소는 이제 보건소는 읍내에 있지만 보건지소는 이제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지소에 계시는 분들이 방문을 좀 많이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분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근데 보건지소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하는 쪽에 그 마을 단위의 논의체계 안에서 우리 지역의 보건 문제를 같이 좀 해보시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돌봄 같은 이런 것들도 마을 안에 왜냐면은 마을 대표님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장님이 모든 걸 다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역에 누가 지금 좀 힘드신지 누가 이렇게 좀 거동이 불편하신지 장애를 가지고 계신지 이거는 이장님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건소에서 와서 뭐 한 달에 한 번 진료하는 것으로는 그분이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런 주민들 대표나 그리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보건지소나 또 그런 활동가들이 그리고 중간지원 조직이 있으면 같이 이제 통합적으로 지역에 이 돌봄을 해보자 하는 게 이제 보건복지부의 이제 방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농업이 농촌에 있는 이 농장 기반, 농업 기반에서 그런 취약계층을 통한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 그런 좀 안 나오시는 마을에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그 농업 활동으로 좀 케어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에서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 사각지대가 줄어들게 돼서 복지부가 사회적 농업을 좀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은 우리 복지부에서 뭐 보건지소를 통해서 그분들을 좀 케어하겠습니다 하는 지금 돌봄 쪽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좀 여러 가지 맞춤형 정책을 좀 같이 연동해서 하자 하는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범부처 차원에서 농촌 지역의 농업자원 기반으로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자. 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중앙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다.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해가면서 복지 문제까지 같이 해결하고 뭐 나중에는 균형 발전까지 생각하고 뭐 그렇게 그런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 사회적 농업 국비사업 대상자는 30개소예요. 여기 체크된 데가 올해 사업소.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는 여기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은 여기도 이제 만성 정신질환자들이고 거기 그 기본적으로 그 산을 이렇게 한 5,000평이었나? 10,000평이었나? 아무튼 산을 이렇게 그 정신과 의사신인데 그분이 이제 산을 사셨어요. 사셔가지고 이제 본인은 그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좀 그런 분들이 그 농촌에서 좀 케어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기 이제 그 농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농장을 하시는 분은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을 이제 실제 해본 적이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완전히 그 약간 그 생태적인 그런 유기농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간 산을 끼고 있어서 닭 이런 것도 그 언덕에서 그냥 방사해서 이렇게 키우세요. 그러면은 언덕에서 키우면 이제
닭들이 똥을 싸면 그 분뇨가 아래로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퇴비로 또 활용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논농사도 저희가 심사 갔을 때가 12월 달이었는데 요즘은 그 탈곡기에서 다 하지 이렇게 자연에서 말리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농장은 옛날식으로 이렇게 짚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걸어가지고 말리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그 유정란이 그 직거래 그 장터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그런 걸로 좀 수익을 얻으시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너무너무 열악하셨는데 2019년에 작년에 이제 농장이 이제 선정이 됐죠. 선정이 되고 지금은 지금 농림부에서 이런 좀 만성 정신 질환자라든지 하는 좀 이런 분들이 사회적 농업을 했을 때 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거까지 좀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연구까지 지금 또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충남에서 좀 잘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가 청양푸드는 이제 작년에 선정이 된 곳인데, 자녀분이 발달장애세요. 그래가지고 발달장애니까 이제 발달장애가 학생일 때는 지원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어른이 되고 나면 이렇게 지원금을 받거나 이런 게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분이 이제 장애인 자조 모임, 부모 모임, 이제 발달장애 부모 모임에 이제 참여하고 계셨고, 그리고 본인의 자녀분이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좀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옥수수 콘 가지고 팝콘 만드는 그런 거라든지, 또 청량에도 좀 사회적 경제 활동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로컬 푸드 매장 이런 것들도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한번 해보셨더라고요. 몇 년째.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지금까지 쭉 해오셔가지고 토종농자도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토종농자를 하고 있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신 그 경험 때문에 작년에 선정이 되셔서 올해 지금 하고 계신데 굉장히 좀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아까 말씀드린 여민농락이라고 하는 데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모신잎 송편을 이제 하는 곳이었는데,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모신잎 송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천이나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단가가 이제 점점 떨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비싸게 팔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하우스가 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할까, 그래서 야생화로 바꾸셨어요. 야생화로 바꿔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거점 농장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좀 더 유입해가지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좀 복지 그런 사업을 조금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뜨는 농장, 여기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농장인데, 원래 이제 사과 농장을 좀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원래 원예학과로 공부만 하다가 그래서 사과를 열심히 좀 배웠었나 봐요. 그래서 사과 농사 좀 짓자. 이래서 두 부부가 이제 귀농을 결정을 하고서, 청송이 사과로 유명하니까 청송에 이제 귀농하셔가지고 거기서 며칠 전에 이제 심사 때문에 만났는데 20년 살아도 귀농인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년을 살아도 자신의 이제 외지에서 온 사람이어서 정말 정착하는데 오래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웃긴 거는 여기 와서 이제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청년들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사회적 농업을 하고 계신데, 이제 부부가 여기 와서 이제 애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지역민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나서부터 학교 다니고서부터 해가지고 애들은 지금 이제 대학생이 조금 지났는데 걔네들은 지역민이고, 엄마 아빠는 아직까지도 우리는 아직까지 외지인이더라고요. 이러면서 지역 정착이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도 경북 지역하고 경북, 경남, 제주에 이제 거점 농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심사에도 같이 참여하셨는데,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좋은 농장들을 발굴할까, 그런 거를 이제 계속 고민하고 계십니다. 대충 이렇고,
그래서 사회적 농업이 뭐 이렇게 국비 사업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는 잘하고 있는 곳을 좀 더 지원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걸 좀 잘하고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할 때 좀 우대를 해주는 좀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2020년 올해 사업자까지는 작년에 저희가 할 때 그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한 1억 5천에서 2억을 마을에 주고 농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5년간 진행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올해 기재부에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 사업비를 안 주겠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일단 날아갔어요. 근데 어쨌든 큰 사업이었고 요거를 하는 지역에는 조금 더 유리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업 우대를 해주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면 사회적 농업 신청을 하면은 이게 연계가 더 잘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또 우대 혜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그 시설들을 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자체 땅에서 뭔가 하고 있는 그런 곳도 좀 우대를 해줬고, 그리고 작년에는 발달장애인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하는 곳은 우대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청량의 청량푸드가 이제 자녀분이 발달장애여서 발달장애인 이제 자조 모임이라는 것 때문에 우대 점수를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원래는 30군데를 뽑으려고 했다가 이제 기재부에서 돈이 조금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마지막에 이제 걸을 때 이 우대 조건이 있냐 없냐로 이렇게 당락이 좀 좌우가 됐는데, 작년까지는 또 발달장애인,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좀 진행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그래서 그런 우대 조건이 있었고, 올해는 지금 주민자치에 시범 실시하는 지역,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같은 걸로 마을에서 뭔가 경제 분야라든지 뭐 농업 분야라든지 아니면 복지나 뭐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하는 사회적 농장은 우대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또 사업도 있어요. 미래형 뭐 교육자치협력지구라고 해서 뭐 혁신학교 있고 뭐 이런 쪽, 그러니까 교육하고 연계하면 또 좀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곳을 또 우대를 했고, 그리고 올해 여성 대표, 여성이 조직의 대표이거나 구성원 중에 70% 이상이 여성이다. 여성이 참여한다 그러면 이거 지금 우대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재인 대표님은 우대 점수를 받으셨어요. 예. 좀 요런 거를,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활동을 좀 장려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리나 명단위에서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는 농장이 같이 연계돼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농장 하나만으로는 조금 어렵고 몇 군데 농장이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우리 농장도 한번 가보고 저 농장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지역의 어떤 분들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하는 좀 지역 단위의 활동들을 지금 좀 장려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곳도 지금 가산점을 이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처음에 말씀드린 지역의 어떤 복지 문제하고 같이 연계하려고 하는 방향이 좀 많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뒤에 소개드리겠지만 저희가 충남 거를 설계할 때 국가에서는 농장만 지원을 하는데 농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역사회하고 같이 논의하고 연계하는 쪽을 좀 추진을 하자. 그래서 지역 네트워크로 신청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남의 사례를 사실은 농림부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장곡면에 있는 행복농장이라는 데고, 여기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곳이고, 장애인 좀 이런 쪽에 활동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규모 보시면 많지도 않습니다.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우스 250평짜리 4개가 있고, 이제 한 개는 육묘동이고, 육묘하고 뭐 휴식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3개에서 이제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요. 하나는 허브를 하고 있고, 하나는 꽃, 그리고 하나는 이제 채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스텝이 한 3명 정도 있고,
그리고 이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가 그 중에서 이제 농업하고 굉장히 잘 맞는 친구는 지금 한 명을 고용한 상태예요. 그래서 고용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은 뭐 허브, 뭐 애플민트, 와이드 루꼴라, 바질 같은 거, 그다음 상추, 꽁묘종도 있고 뭐 녹비작물 이런 거 하고 있고요. 판매는 뭐 가공 좀 해서 팔고 있고 직거래도 하고 홍성유기농 영농조합이라는 지역에 있는 영농조합에 이제 내고 있고 장터 이런 곳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보시면은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연구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홍성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부학교,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이런 걸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저변 확대를 위해서 관련된 세미나도 이제 홍동에서 굉장히 지금 당국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트워크 구축 때문에 뭐 학술 대회라든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셨고, 그리고 올해부터 외부에서 이렇게 만성정신질환자들이 오기는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실은 지역에도 누구네 아들, 누구네 딸, 뭐 이런 분들 중에 약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근데 사람들이 좀 알고는 있는데 저 집 애가 조금 그렇긴 한데 알고는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한 어떤 마을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던 거를 이제 이 대표님이 눈치를 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외부에서 이게 장애나 아니면은 이런 그런 분들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친구들도 좀 뭔가 보듬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장곡면의 그 도사님 마을에 찾아봤더니 한 5명 정도가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를 대상으로 농사 짓는 거는 처음부터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요리 교실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이렇게 집중력은 또 굉장히 좋아서, 이게 생각해보면 칼 쓰는 게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칼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했더니 집에서는 그런 걸 시키지도 않거든. 근데 와서 요리도 해보고 농산물도 이렇게 잘라보고 먹거리를 만들고 요리를 해서 같이 먹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어떤 그 대상들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보듬을 수 있는 친구들을 먼저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그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우리 지역에서 케어할 수 있는 친구들을 먼저 좀 케어해보자 하는 그런 걸로 좀 보시면 좋겠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요리 활동을 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좀 지역의 복지 문제랑 사회적 농업을 어떻게 하면 좀 연계를 할 수 있을까를 지금 더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장곡면 차원에서도 좀 이런 방향으로 복지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뒤에 또 소개를 드릴 텐데, 그 의원님들이 요 농장을 한번 방문을 하셨어요. 여기 이제 김현 의원님이라고 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셨는데, 이제 그 지금 도의회의 의원님들이 그 저희 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하고 같이 해서 이제 연구 모임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 있는 박사님이 복지파트하고 관련된 그 연구 모임을 진행을 하다가 그 친구도 농업 쪽이 아닌데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좀 복지파트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의원님들도 이렇게 약간 칸막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문화복지위원회지 농업 쪽이 아니야. 근데 내가 농촌지역의 사회적 농업 이것까지는 내가 좀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다. 한번 현장을 가보시자. 그래서 복지가 농촌 복지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을 한 5명 모시고 행복농장이랑 그 다음에 이 홍성군에서 하는 사업을 보러 갔어요. 갔더니 보시고는 처음에는 농장이 너무 열악하고 약간 지저분한 것 같고 막 이랬는데 보시더니 이 정도 규모에서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누구나 좀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작은 활동서부터 하는 게 뭔가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키워드가 되겠다. 그래서 이날 이제 여기서 끝나고 세미나까지 열었는데, 세미나 자리에서 그냥 위원님이 내년에 시범사업 제가 만들겠습니다. 올해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그대로 진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내 파트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제 사회적 농업은 정말 많은 그 관련된 부서들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래서 정말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어떤 중요한 수단이 된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취약계층 아이들이 여기서 그다음에 만성정신 질환자들이 여기서 이제 그 본인의 그 묘종 같은 거를 이렇게 작업해 볼 수 있는 이 작업대를 이렇게 책상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대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가 이제 묘종이 있는 곳인데 좀 이런 것까지 좀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그래서 큰 규모도 필요하지 않다. 작은 규모에서 본래 하시던 거에서 조금만 이런 작업장을 조성을 해 놓으시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5명에서 10명 많지 않은 숫자를 이렇게 1, 2년 프로그램으로 끌어가는 이런 게 사회적 농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원래 체험농장 하시던 분이에요. 이게 울산인데 제가 고향이 울산인데 그 울산에 갈 때마다 여기는 좀 들러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고향이 여기 이제 삼동면 지나서 웅촌면이라는 곳인데 그래서 가까워가지고 더 지나갈 때마다 잘하고 계신지 이제 보러 가고 했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그 체험마을 쪽을 하셨고 체험을 하셨고 그래서 마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뭐 이런 사업이 들어가서 좀 그런 체험하고 관련된 기반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대표님이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 계속 시설에만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장에 와서 이렇게 농업활동 좀 해보세요 하는 활동을 한 3, 4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해오시다가 그러다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서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 본인이 이제 무료로 그리고 봉사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주간보호센터 3개소에 만성정신질환자 15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좀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관련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농장이 크지도 않습니다. 이제 여기도 하우스가 2동이 연동이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가 있고 여기 이제 휴게소 같은 거를 하나 지으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허브나 하해 뭐 이런 거를 좀 하고 있고 요리교실 이런 거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 특히 아무런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그런 분들 오는 것 자체가 이제 마을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 만성정신질환자랑 특수학교 학생들이 올 때마다 지역에 이제 분여회나 이런 데다가 알려가지고 보조로 그분들을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말이 안 통할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농사는 또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르신들한테 이분들이 오면은 1대1로 붙어가지고 농업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겠어? 그랬는데 이렇게 붙어서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풀인지 그 작물인지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작물을 뽑으려고 하면 이거 풀을 뽑아야 된다 이것만 가르쳐주면 되니까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도를 하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최저임금 받아가시는데도 그렇게 해도 한 3, 4시간 하고 가시면은 하루에 뭐 2, 3만 원 정도는 용돈을 가져가시니까 그리고 할 일이 없었는데 지역에서 할 일이 생기니까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고 이분들이 오면 프로그램 같이 진행하고 그리고 재밌는 게 처음 오면은 또 이 어색한데 계속 같은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번 보고 3번 보고 이러니까 서로 이렇게 친근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농사 짓는 데는 정말 말이 필요 없다. 이거 뽑으면 안 돼. 이거 풀이야. 이건 작물이야. 풀은 이거야. 이렇게 그냥 뽑아주는 것만 가르쳐주기만 하면 되더라.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마을분들이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집에만 있게 너무 마을에 가나도 못 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게 너무 이제 심심하고 무료하니까 내가 그냥 농장 가서 풀이라도 뽑을게. 그래서 마을 분들이 그냥 오셔가지고 여기 허브농장 와서 하루에 2시간씩 그냥 풀 뽑고 일하시고 가시고 최근에는 그냥 마을 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좀
여기서도 이제 강의를 요청받았는데 요 전에 이제 또 울산에서도 그 지역에서 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업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울산에 갔다 왔는데 면 전체가 지금 막 뭔가 그러니까 울산에서는 이게 국비사업으로 받은 곳이 단 한 곳이고 그리고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삼동면이라고 하는 건데 면 단위의 어떤 그 약간 페스티벌처럼 이렇게 축제처럼 해가지고 저는 강의만 하러 가는 줄 알았더니 갔더니 뭐 이렇게 장터도 만드시고 뭐 면장님도 오시고 무슨 진흥원 원장님도 오시고 그리고 뭐 그 지역의 그 의원님들도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회적 농장 요 하나만 처음에는 이제 체험농장이었죠. 체험농장으로 시작했다가 사회적 농장으로 됐다가 이제는 삼동면이 조금 나아지려면 뭘 해야 되는지 하는 마을 계획단 뭐 이런 거를 또 만드셨더라고요. 만들어서 좀 지역 안에서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좀 새로운 돌파구를 좀 만들어보자. 재밌는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갔더니 그 식전 행사로 풍물패가 와서 또 공연도 해주고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지역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풍물패 해주시고 그래서 뭐 얘기를 아무튼 잘 하고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 관련된 자료 때문에 이제 메일을 했는데 그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이 나 같은 노인네도 알아듣겠더라고 이러면서 수업이 그냥 알아듣기 되게 좋았다고 이해하기 좋았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성정신질환자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그 다음에 관련된 좀 사회적 경제 활동들 좀 좋은 일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랑 연계를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영광국 묘량면에 있는 여민동락 공동체인데 한 달에 30만 원만 벌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곳이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이제 무심리 송편을 하니까 떡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한 1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장목반도 뭐 10명에서 30명까지 막 늘어나고 했는데 하다가 이제 모신잎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니까 수익이 잘 나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야생화로 2018년부터는 야생화로 지금 이제 바뀌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분들이 나 농사 질 수 있어 이랬던 분이 한 10명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농사를 짓게 만들었더니 다 방법이 다른 거야. 내가 이제 농사 지었던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니 이거 고랑을 이만큼 더 파야 되고 뭐 아니 물을 더 넣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의견을 맞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뭐 그게 아니다 이러고 그리고 이렇게 손이 또 빠른 분도 계시고 손이 또 늦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하는 사람은 야 너는 왜 일을 안 하냐 그래서 그 마을에서 맨날 같이 있던 분들이었는데 같이 농사는 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맞추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셨대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저 친구는 좀 빨리 하는 스타일, 나는 좀 천천히 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제 뭐 고랑을 파는 건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맞추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이 농사 짓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잘하고 있고 거점농장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 그런 청년들이 같이 와서 사회적 농업 활동들을 지금 또 같이 청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농번기에 농사 안 짓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 취사하는 뭐 품앗이 학교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농한기에 농사 짓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한기에 이제 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 취미 활동 장암산 마을학교 같은 거 하고 있고 그리고 요게 이동식 전방이에요. 요게 전방인데 요거 전방인데 사실 이제 그 지역에 사람이 없으면 이제 처음 없어지는 게 학교 뭐 이런 거 없어지잖아요. 고등학교는 당연히 없고 중학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병원 없어지고 나중에 약국도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전방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묘량면도 사람이 너무 없어서 지역에 이게 슈퍼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여기 앞에가 이제 여민동락 공동체 사무실인데 거기 앞에 전방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무인 전방이에요, 무인 전방. 그래서 돈 내놓고 이제 가면 되고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안에서 뭐 생필품도 다 있고 뭐 약도 있고 뭐 이렇게 다 팔고 있는데 여기까지도 못 나오시는 분이 계셔서 여기 트럭으로 이동식 전방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락 전방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서비스형 뭐 유통사업단 요 사업을 또 받으셔가지고 나중엔 지원금을 좀 받으셨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지역으로 나가는 거죠. 하루에 이제 뭐 2차례 9시 뭐 4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은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이 전방이 이 이동식 트럭이 오게 되면은 와서 물건들을 사가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는 그때도 안 나오시는 마을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공공의 보건소나 아니면 이런 데다가 연락을 해서 그분들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케어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전체적인 국비 사업을 받으신 분들의 활동이고 그래서 저희도 충남에서 사회적 농업 시범 사업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충남도의회 복지보건 정책연구 모임이라는 게 이제 2019년에 있었는데 그래서 현장 세미나를 한번 이제 개최를 해봤던 거죠. 의원님들 모시고. 그래서 마을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천하는 걸 좀 들어보고 그리고 지역 복지하고 어떻게 좀 연계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복지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결국은 마을 단위에서 그런 복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공공의 할 일은 줄어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홍성군에는 의료 생협이라고 해서 그 의료하고 관련된 것도 생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회원이 500명? 뭐 아무튼 좀 더 되나? 아무튼 그런 분들이 이제 보건소의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생협을 좀 만들어 놓고 우리의 주치 같은 그런 거를 좀 하자 그래서 의료 생협 활동을 좀 들었고 그 다음에 행복농장을 갔었고 꿈이 자라는 뜰이라는 거는 이제 아이들 그 특수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인데 아직은 이제 굉장히 그 농장이 열악해가지고 그 국비사업을 신청을 못했는데 올해 아마 신청하셨을 거예요. 신청하셔서 내년에 이제 내년 사업자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데를 이제 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를 열었고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세미나 한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원장님이 이거는 농촌 지역에 너무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이런 거를 좀 충남형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또 조례랑 그 다음에 시범 사업 관련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의회에서도 그 정책 그 연구 용역을 좀 줘요. 그래서 그 연구를 먼저 한번 하고 지역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거를 한번 1년간 연구를 했고 그래서 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방안 연구 용역이라는 거를 하고서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 농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역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농업 파트만이 아니라 복지, 교육, 뭐 다양한 파트의 도움이 필요해서 저희가 관계 실과 협의회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팀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봤더니 농림축산국에 이제 농정과 있고 저출산보건복지실에 장애인 이제 자립팀 있고 노인복지과에 노인 일자리팀 있고 출산보육정책과에 아동복지팀 보육지원팀, 그 다음에 경제통상실에 일자리 노동청년과의 청년일자리팀, 자치행정국의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하고 관련된 자치분권팀, 그 다음에 남북교류팀, 그 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의 가무자가족팀, 청소년팀 이렇게 해가지고 2국 2실 1관 10개 팀이 이 사업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한 2분 정도가 2개 팀이 안 오고 이렇게 다 모였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지역복지 정책하고 사회적 농업의 접목 방안에 대한 이제 세미나를 그러니까 그 간담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이제 도의원님이 껴 있으니까 다들 참석은 하셨어요. 참석하셨는데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팔짱 이렇게 끼고서
우리는 농업이랑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주민자치팀에서도 우리는 농업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동팀도 우린 청소년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더니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잘하고 있는 이제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하고 연결됐으면 좋겠다. 청소년하고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자치에 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 좀 잘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굉장히 그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예를 들면 그 이동하는 게 좀 불편하니까 뭐 100원 택시 같은 걸 좀 이동해보자 이런 제안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특수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거는 아동만 지금 돌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그런 거를 같이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업 제안도 좀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굉장히 좀 서로 유쾌하게 그리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이제 마무리 지었었어요. 그래서 좀 많은 관련된 팀들하고 연계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요런 그 실과협의회를 좀 진행을 했고, 그리고 국비사업하고 관련된 것도 좀 방문을 하고, 좀 충남에서 할 수 있는 잠재적 농장이 어디 있을까 또 좀 발굴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청량푸드였는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본인의 자녀가 그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애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은 좀 조금 취약하고 조금 아직 교육을 진행할 정도로 가능할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뭐 그냥 내 자녀를 돌보는 마음이면 딴 건 뭐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관련된 것들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은 좀 교육을 받으시고 이 농장은 좀 추천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농식품부에 좀 추천을 했었고, 여기가 이제 2020년 사업자로 이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좀 발굴 과정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복지정책하고 사회적 농업,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 갖고 있는 농업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 이게 이제 복지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회적 농업 안에 들어가는 거여서 지금 나는 당분간 지금 조금 농사 안 짓고 있었는데 이런 거 좀 해보면 좋겠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역에 조금 쉬고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거 좀 해보면 좋겠어. 이런 것들 다 사회적 농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만성정신질환자나 아니면 발달장애인이나 꼭 이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좀 지역에서 놀고 있는 땅이나 아니면 마을 사업으로 얻은 그 하우스 같은 게 있는데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좀 같이 해보자. 이렇게 신청하셔도 이게 사회적 농업 안에 들어가는 거여서 혹시 조금 우리 지역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좀 생각 좀 해보시고 나중에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뭐 올해 국비 사업은 끝났지만 내년에 한번 또 좀 준비를 해보시고 내후년 사업을 좀 진행해 보시거나,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농식품부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될 거거든요. 이게 지역복지 차원에서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그냥 놀고 계시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 활동도 좀 하시면서 본인도 건강해지시고 뭔가 지역에 소득도 좀 창출되면 좋고, 또 관련된 분들을 몇 분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해서 어쨌든 이게 지역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으시면서 활동도 하시면서 원래 하시던 농사일이니까 많이 어렵지는 않고, 이런 거를 좀 아무튼 농식품부에서 계속 장려를 할 거고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우리 마을에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드셔도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은 내년도 사업이나 아무튼 향후에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남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을 단위에서 이런 거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례를 만들었어요. 작년 12월에. 그래서 개정은 농업의 개정 이후 농업의 순기능을 통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업의 역할을 제고해서 지역의 복지 문제에 대응하고, 그리고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도 좀 해보자. 요걸로 지금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뭐 돌봄, 교육, 고용,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등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인 가치, 여러 가지 가치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실현하자. 이거를 이제 목적으로 했어요. 사회적 농업하고 관련해서 그 농림부가 재작년부터 계속 이제 법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국회는 이제
제안을 했는데 통과를 계속 못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주도가 하나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마 우리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들이 조금씩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법이 있으면 거기에 준용해가지고 조례를 조금 조정하게 되는데, 국가에서는 사회적 농장을 지정한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충남에서는 요런 방향으로 사회적 농업을 가져가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이란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을 제공하는 활동 실천이고, 취약계층 안에도 저희는 이제 안에다가 그냥 분명하게 담았어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나와 있는 취약계층으로 정의되어 있는 법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밖에 없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여성농업인들도 남성분들에 비해서 좀 소외되었으면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 청년들 활동들, 뭐 귀농귀촌 활동들, 그다음에 아동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들, 그런 활동들을 사회적 농업으로 보자.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이제 추진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교육하는 걸 지원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그리고 홍보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시범사업 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담고 요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농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농장이 아니고 지역복지하고 결합해서 지역의 여러 관련 기관들, 단체, 민간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중심의 공동참여 형태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취약계층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민 대표도 들어오고 사회적 농장도 한 3-4군데, 왜냐하면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3-4군데가 한번 같이 해보고, 그리고 지원단체 예를 들면 뭐 마을만들기 센터라든지 뭐 이런 곳이 있는 곳들을 같이 좀 참여를 하도록, 그리고 행정기관도 같이 해서 이렇게 농업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십시오. 그래서 주민 안에는 주민자치회라든지 마을주민 대표, 뭐 이장님, 그 다음에 뭐 마을반점 협의회도 있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들,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고, 농장은 나 혼자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한 3-4군데를 농장을 지정해서 각각 해보고 싶은 거를 시범적으로 올해는 좀 해봐라. 2년간은. 그리고 지원단체는 뭐 관련된 단체는 장애인은 아마 장애인협의회,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회, 치매안심센터,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발달장애인 부모모임, 다문화가족 모임, 북한 이탈주민 하나센터, 뭐 마을만들기 센터, 뭐 그리고 행정에는 뭐 보건소까지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4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했고 안에는 이제 사업비로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하셔가지고 운영비로도 좀 쓰시고 사업도 좀 하시고, 사업 이제 기본적으로 회의하고 견학하는 비용을 한 1,600만 원 정도 쓰십시오 하는 걸 했고, 그 다음에 아직은 사회적 농업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라고 사회적 농업하고 관련된 좀 잘하고 있는 농장의 대표들을 모시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모셔서 일단 공부를 먼저 하십시오 해서 저는 이제 활동 교육비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강사료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한 번도 아직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8번 정도, 1년에 한 8번 정도 하면은 이게 감을 좀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이 단체하고도 좀 해보고 여기하고도 좀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그런 비용을 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뭐 대관료도 빌릴 수 있고 본인의 강사료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인건비도 책정할 수가 있고 뭐 재료비, 차량비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특히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실 때는 보조 이제 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다 여기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아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조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제공해서 그분들한테도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 그리고 우리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협체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긴 한데 농장을 다 다니고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농장을 다니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듣고 정리하고 하시는 분들, 그런 비용도 이게 조금 마련을 해가지고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비를 좀 지원해 드리는 것까지 좀 유연하게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요거를 계획할 때는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그 진입로가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우린 교육장이 좀 협소하다 이러면은 그 시설을 조금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을 20% 정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좀 열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비가 안 나왔나요? 그래서 한 개소당 8천만 원 2년간 이렇게 주는 걸로 해서 지금 4개소를 뽑아놨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관련돼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역에 사회적 농업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어디가 있을지 좀 지역 안에서 찾아보고 현황을 좀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저쪽 농장은 좀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좀 현황 조사, 뭐 그리고 발굴, 육성 이런 거를 이제 읍면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에서 그런 역할을 이제 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련돼서 내가 아직 교육 사회적 농업을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교육을 좀 받으라고 이제 준비를 한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제로 한번 운영해 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관련돼서 현장의 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하는 그 활동가 운영비를 좀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마 지역 단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갈지, 이 사회적 농업하고 또 복지 문제하고 어떻게 갈지 논의를 하는 게 아마 첫 번째 1단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요 교육을 2단계로 보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보고 전문가도 좀 불러보고 해서 좀 사업을 안정시켜서 이제 4단계는 이제 국회 사업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내보내고, 그리고 또 비어있는 자리는 지역에서 다른 또 농장들이 어디가 있는지 좀 찾아보고서 다시 지역 안에서 그 농장들을 발굴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지역의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 같은 걸로 좀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림을 좀 이렇게 크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4군데가 뽑혔어요. 그래서 논산이 2곳이었고, 천안 1곳, 그리고 이제 홍성, 분행, 장곡면 이렇게 4곳이 뽑혔고, 여기는 그 지역 아동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는 곳이고, 뭐 근처에 있는 뭐 군뱅이 농장, 뭐 치유 농장도 있어서, 그리고 캠핑장을 가지고 있는 농장도 있어서 협력 농장들이 그렇게 같이 지금 협력해서 하고 있고, 사실은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는 그 청년 농업인이 좀 위주가 돼가지고, 마침 이곳에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들어와서 그 센터 같은 걸 좀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도 좀 쓰고 공유부엌 같은 그런 것 시설도 좀 활용해서 교육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는 그 외부에서 그 취약계층을 좀 불러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어려워서 올해 조금 교육을 중심으로 한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농장이 하고 있는데, 두 농장 대표들은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그 청년 농업인으로 하시는 이 사업의 이제 이 네트워크의 대표인 분은 작년에 그 공부하셔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또 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수십 명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이제 귀농한 이 청년이 그 사회복지 활동을 했어요.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귀농을 했는데, 그래서 그 성안읍에 있는, 여기는 이제 수십 년인데 성안읍에 있는 그 장애인 부모 모임, 거기랑 같이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좀 코로나 때문에 그 지역분들이 웨지에서 사람이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성안읍은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는 정말 좀 사업이 지금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좀 못한 상태이고, 그리고 올해 그 물난리가 또 났던 곳이기도 해가지고 대표님이 여기 메론이랑 수박을 하는데 다 잠겨가지고 프로그램 좀 진행 못하고, 그걸 이제 복구해가지고 이제 배추 심고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농장이 어려움을 좀 겪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또 이장님이신데, 이장님이랑 그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데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시면서 뭔가 좀 지역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일 것 같다. 지역의 어르신하고 좀 접목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이장님한테 지역에도 뭔가 조금 뭔가 이렇게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 식사를 좀 준비하시고 그거는 마을 그 부녀회 자금으로 쓸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부엌도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그 요리를 할 수 있는 부엌도 이렇게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도에서 그 부엌 개선 사업인가 하는 뭐 이렇게 사업이 또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부엌을 개선해서 쓸 수 있는 사업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회적 농업이 진행하면서 좀 관련된 좀 필요한 사업하고도 이렇게 연계를 해주는 그런 일도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엌을 일단 좀 마을회관에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향후에는 부녀회에서 식사도 좀 준비해서 지역분들한테도 뭔가 마을에 또 수익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홍성군에서 한 5개소가 지금 들어있는데 여기는 그 다른 사업으로 장곡면 2030 학습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면 단위에 앞으로의 그림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를 좀 작년에 1년간 공부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경제 파트, 뭐 농업 파트, 그리고 복지 파트, 그 중에서 이제 복지 파트에서 사회적 농업으로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는 이게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했고 그리고 같은 장곡면에서 논의를 이렇게 마을 단위에서 다 논의를 한 게 그 이번 2030 학습회 같은 걸 하면서 처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자살한 곳이 있는 그 이장님도 그때 이제 마을에서는 처음 장곡면에서는 처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여서 아 우리 마을에 저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구나 하는 거를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찾다 보니까 이런 좋은 사례,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계신 곳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 반찬 사업 하시는 그 농장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농장들이 지금 이 안에 지금 같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남형 사회적 농업이 이제 올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과제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네트워크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일단 읍면 단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적 농업 그림 한번 그려보자. 이게 이제 그냥 일단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그리고 교육하고 관련해서는 아직 뭐 농장 주인도 잘 모르겠고 지역 주민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좀 해보자. 우선은 같이 좀 공부해 나가보자. 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역에 있는 다양한 농장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좀 마련을 하고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진행하자. 그리고 여건에 맞는 취약계층으로 하되 지역에 계시는 취약계층도 좀 찾아보고 천천히 시작해보자. 아까 그 행복농장이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역에 우리 마을에서 이 케어를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는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 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역 안에 있는 어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도 좀 마련해 보자. 이런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너무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5명, 10명까지도 필요 없고 5명 정도를 꾸려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거를 좀 해보자. 그리고 사실은 농장이 이렇게 안정화되려면은 이제 어느 정도 농업으로 인한 수익이 이렇게 보장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이 보조금만 받아가지고 농장을 꾸리다가 5년 끝나면은 그만둘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속성 확보에 대한 그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되고 그리고 좀 사회적 농장, 그러니까 충남의 사회적 농업으로 한 2년간 이렇게 해봤으니 좀 안정된 농장은 국비사업 연결해서 한 5년간 더 이 프로그램으로 좀 해보고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제 마을을 거점으로 한 교육 그 농장 같은 이 좀 큰 그림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에서 사회적 농업을 확산시키려는 것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는 마을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들도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역에서 좀 준비를 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읍면 단위, 우리 지역에서 어떤 복지 문제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지 논의해보자. 뭐 예를 들면 고령화 문제라든지 독거 노인, 뭐 치매, 장애인,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취약계층하고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자살로 이어지는 문제, 그리고 의료 보건과 관련된 좀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 우리 지역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그런 그림들, 그런 지역 단위의 고민들을 좀 해가보자.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의 좀 방향성이고 그리고 좀 지향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사업 지속성을 위해서 이게 지금 시범 사업으로 이제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본 사업으로 좀 만들어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이제 모니터링 연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장들이 잘 하고 있는지. 근데 올해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충남에서 이런 사회적 농업을 좀 성공적으로 그리고 지속시킬 수 있는지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데이터 구축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약계층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 취약계층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디에 있는지, 요거는 데이터 기반에 의거해가지고 이런 거를 또 정리하는 작업들이 또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 구축, 그러니까 관계실과 좀 협의 체계를 정례화하고 굉장히 많은 그 실과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연계가 되는 걸로 말씀드렸잖아요.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그리고 탈북, 그 여성, 복지, 주민자치회, 주민, 분권,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지역 차원에서의 논의 구조를 좀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실과 협의, 그 다음에 실천 농장, 그 다음에 관련된 지역에 있는 단체들, 이런 분들하고 계속 논의해가는 그런 구조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내가 어려울 때 같이 도움을 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논의할 수 있고 그런 기반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역복지 정책과의 연계는 농촌 지역의 취약계층 대상도 있고, 그리고 농촌 이외의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농업의 큰 장점은 농업적인 요소를 활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어른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바리스타 교육 이런 거 봤잖아요. 커피 만드는 거. 근데 농촌에서 뭔가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커피숍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농업 기반이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 그런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농업과 돌봄이 좀 결합하고 치유, 교육,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좀 연결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하고 좀 자연스럽게 좀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금까지는 이제 집에만 계속 있고 시설에만 있었는데 이게 고립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와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를 좀 회복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안에서 이런 분들을 보듬게 되면 사각지대가 최소화되고, 그리고 그런 사각지대에 공공의 영역이 들어가서 좀 본격적인 중점적인 케어 같은 거를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각지대는 보건소라든지 충남에서는 트라우마 센터 같은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농업은 다양한 농업하고 좀 연계될 수 있다. 기본은 아마 유기농업이나 친환경 농업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약계층이 그 농약이나 화학비료 이런 거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흙을 만지다가 흙을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필연적으로 좀 친환경적인 농법을 하는 농장들이 이런 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체험농장 같은 걸 해보셨던 분들도 좀 하기가 쉽죠. 그리고 6차 산업하고 연계될 수도 있고, 내가 사회에서 어떤 그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좀 재능을 가지고 있다가 내려오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소규모로 농업을 하고 있었으면 그런 재능을 살려가지고 같이 접목할 수 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도 우리
이번 충남 사업에 세 곳이 그 청년 농업이 이제 위주가 돼서 신청을 했는데 그런 좀 다양한 농업들이 좀 연계가 된다는 거, 그리고 방식은 실제로 이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연계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관련된 교육들을 조금 더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농업, 뭐 복지, 인구 문제, 행안부 뭐 이런 좀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좀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 점점 그렇게 만들어감으로써 사회종목이 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국비사업으로도 만들어진 지 2018년부터 만들어져서 얼마 되지는 않았고, 충남에서도 시범사업 뭐 올해부터 시작한 거여서 아직까지 계속 고민해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혹시 나 아니면 나의 주위 그리고 우리 지역에 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것들로 우리 지역이 이런 거 하면 조금 더 나은 그 마을이 될 수 있겠어, 그런 가능성을 오늘 보시는 그런 좀 강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